2023년도 첫 비대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도 계속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내일 귀국하신다 그랬나요? 민주당이 8일 날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현안들이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리돼서 성과가 있을 때 열어도 늦지 않은데 화급히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4분의 1, 의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되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일방으로 소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그냥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걸로 비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면 노웅래 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국정에 종사하는 국정에 충실히 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거꾸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 특권의 남용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닌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도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노웅래 방탄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국회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지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국회가 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은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자신들의 안을 연금특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는 재정 안정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후 소득 보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90년생들은 65세가 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제4차 재정축에 의하면 2042년에 적자가 나고 2057년에는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점차 보험료율을 올려서 18%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딱 그 절반인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민간자문위원회가 이 9%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현재 평균 58만 원 받는 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는 그런 방안의 연금 제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입니다만은 나라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 방향은 맞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명 정도로 공론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7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1차 청문회를 했고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또 생존자라든지
이태원 상가 상인, 그다음에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정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다음에 디메터, 이런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정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취지에 비춰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신현영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의 디메터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에 걸맞는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법상 올 4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체의 당리 당략 유불리를 버리고 따지지 말고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제도가 무엇인지, 한국 정치가 나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입으로 부스럭부스럭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설명한 내용을 풍자한답시고 한 것 같은데 야당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학당입니까? 이게 우습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뇌물 범죄 비호가 웃기지 않고 괴이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그런 생각을 머리 끝까지 뿌리 뽑겠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혹시 장 의원은 사상경찰입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저 역시 민주당이 몹시 괴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머리 끝까지 뿌리 뽑을 겁니까? 민주당이 괴이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해 온다며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아니 그럼 국무위원이 김 대변인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고 정제되지 않은 막말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발 김 대변인도 국민 앞에서 훈련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 선거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괴이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엔 중대 선거구를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비례대표를 강화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찬성한다니까 진짜로 찬성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당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괴이한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정치개혁에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정치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지난 정치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의 첫발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뜬금없이 정치개혁을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이 지난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내놓은 결의문인데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하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이 나선 바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개혁을 외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제도 개편 때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위성정당을 끝끝내 만들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대표부터 소속 국회의원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거라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어정쩡한 입장과 말 바꾸기는 더욱이 가관입니다. 과거엔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싣더니 이제는 잘 모르겠다며 발을 빼는 이유,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탄이 더불어민주당 169석의 기득권이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면서 자신들만의 방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고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범죄도 끝끝내 막아 세울 수 있는 반민주적인 기득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금 묻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결의에 나섰던 169명의 의원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반복 정당이라는 오명,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결의도 좀 돌아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앞장서 응답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기를 바랍니다.